자, 안녕하세요. 지타 장교수입니다. 자, 오늘 SX 여러분들 영상을 좀 찍어 드릴 텐데, 제가 분명 전략 자료집을 보내드렸고, 2만원이라는 라운드 피겨를 넘을 수 없을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사실 어쩌겠습니까? 지나간 사실이기 때문에, 두 번의 실수를 반복적으로 이뤄내긴 했지만, 해법을 드려야 되겠죠. 질타는 좀 접어두고, 오늘 또한 영상을 조금, 여러분들 앞으로 전략을 다시 한번 짜야 되니까요. 반드시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오늘 이 SX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다룰 겁니다. 첫 번째, 얘네들이 유상증자를 이렇게 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부채를 갚기 위해서. 예. 자, 두 번째는 이 종목은 과거에 어떠한 종목을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똑같이 따라할 겁니다. 자, 세 번째. 자, 이 종목은요. 지금 원래는 이때 이 유상증자를 한다고 했는데 보통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유상증자라는 게 악재잖아요. 근데 악재를 호재로 받아들이는 이런 현상이 나왔죠. 자, 이 부분은요. 이 대표이사에 대한 과거 전력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박상준 대표이사라는 분은 사실 M&A 전문가라는 거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자, 일단은요. 지금 부채의 비율을 낮춰야만 머큐리는 지분 매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지분 매각을 하기 위한 사모펀드의 의도는 뭘까요? 자, 예를 들어요. 얘네들이 얼마 가격에 팔지에 대한 부분도 오늘 다 일러드리긴 하겠지만 이 사모펀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몇 명의 투자자들이 모여서 어떤 종목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목적이죠. 그쵸? 근데 지금 오게 되면 이 부분에서 왜 팔 수 없었을까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릴 텐데 팔 수 없어서입니다. 안 판 게 아닙니다. 왜일까요? 부채 비율이 너무 높은데 이 종목을 1.1조 원에 누가 사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SX와 SX 그린 시총에 합쳐서 결국은 1.1조 원까지 끌어올리고 여기서도 끌어올리면서 매각을 진행했다고요.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부터도 인적 분할이라는 함수에 대해서 일러드리면서 분명히 경고 사인을 한번 날렸던 적이 있었죠. 4,200원에서 시작을 했고 4,000원대죠. 이때 제가 처음으로 이 박상준 대표이사가 선임되면서 머큐리를 통해 선임됐죠. 그러면서 얘네들은 각 자산운용사를 다니면서 과거에 제가 여의도 자산운용사 20년 동안 펀드 매니저로 일을 했고요. 15년 동안은 스타 펀드 매니저로 있었습니다. 1,000억을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였고요. 근데 중요한 건 각 자산운용사를 다니면서 이 대표이사는 항상 똑같은 논리를 반복했는데 3번 동안 제시했던 모든 종목들 거기에 비상장 종목까지도 정확한 시나리오와 정확한 일정을 가지고 정확한 가격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였던 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때 4,000원대에 말씀드릴 때 절대 4만 원이라는 가격을 넘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했던 이유도 10배의 법칙은 자산 운용사를 다니면서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머큐리가 여기서 지분의 4%를 줄였던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스트레스 테스트? No. 빠지면서 얼마나 빠질 거냐 한 게 아니에요. 10배를 넘어버릴까 봐. 이틀 동안에. 남은 이틀 거래정지 기간 동안에 만일에 추가로 급등을 해버리게 되면 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서 한 2배 봐라 했는데 4배 올라가게 되면 고맙긴 하겠지만 신뢰가 갑니까? 자, 통상적으로 정확한 어떤 시나리오를 제공해 주는 게 가장 베스트고요. 정확한 일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도 베스트 시나리오죠. 자, 여기서부터 10배의 법칙을 넘을 수 없었고 주가를 누르기 위해서 장내 매도를 했죠. 장내 매도를 했지만 이 부분도 제가 일러드리면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분명히 이 구간대에선 파세요 라고 했죠. 자, 중요한 거는요. 항상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이 SX라는 종목은요. 상사기업이죠. 대우인터라고 하는 포스코인터도 상사기업입니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두 번째 뭡니까? SX는 어떤 기업입니까? 오늘 최종 전략 다 말씀해 드릴 겁니다. 자, SX는 어떤 기업입니까? 왜 과거 이야기 하세요? 근데 과거를 모르는데 똑같은 실수 반복하실 겁니까? 자, 질책은 하겠지만 해법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SX는 어떤 기업입니까? 상사기업. 대우인테도 상사기업. SX도 SX 조선해양을 2011년도에 상장 폐지했던. 대우도 어떻게? 무리한 방만한 경영으로 망했죠. 쉽게 말하면 똑같죠. 세 번째, 이 대우인터는 사실 이름을 포스코로 인수합병이 되긴 했지만 분할 상장의 이 대상은 아니었어요. 이름만 바꿨죠. 근데 올해 들어서 가장 크게 포스코 그룹으로 움직이는 원동력은 뭡니까? 분할 상장이죠. 인적 분할을 이용하죠. 네 번째, 이 대우인터는요, 리튬이라는 광물을 수입해서 수출하는 상사기업이니까 리비안이라고 하는 테슬라의 40분의 1 정도를 생산하는 업체에 납품했던 적이 있어요. 자, 거기서부터 리튬, 니켈을 동원하자. 정확한 시나리오를 움직였죠. 아마도 여러분들은 여기서까지에 대한 제 말을 들으면서 트레이딩을 하면서 분명히 축제를 즐기라고 했지만 인도네시아 광물이라는 사실을 보고 7조 원의 가치라고 해서 하셨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맞습니까? 자, 근데 7조 원의 광산 규모라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뭡니까? 네. 대상 국가가 신흥국이죠. 신흥국의 단점이 뭐라고 했죠? 네. 알 수 없다. 어떠한. 그리고 정책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고 했죠. 그 정책이란 게 뭡니까? 수출을 제한합니다라는 이슈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기사가 나왔죠. 여기서부터도 빠졌죠.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자 이제 다룰 방법은 뭡니까? 네, 유상증자 가격은 이미 정해져 있죠. 11,350원으로. 그렇죠? 러프하게. 가격은 특별히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자, 원래는 7360에 할게요라는 악재였지만 주가가 빠져 있으니 주가가 오르니 최종 발행가액이 미니멈과 7360과 종가 기준의 산술평균, 가중평균까지 감안을 해서 거래량을 동반시켰기 때문에 11,300원대를 유지할 수 있었죠. 이걸 택한 거죠. 그러면 원래 부채 비율을 끄기 위해서 빚을 갚기 위해서 1번,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2번, 이 돈을 가지고 800억 상당을 유상증자할게요라고 했지만 이제는 빚 갚을 수 있는 돈이 더 늘어났죠. 카드값 쓸 수 있는 게 늘어났죠. 리스 비용이 늘어났죠. 이들의 의도는 딱 하나죠. 부채 비율을 낮춰서 비싸게 받기 위함이다. 매각 시도는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분명히 일어납니다. 자, 이 자료를 한번 모아놨는데요. 자, STX 국민청원 및 1월 5일 이전 가격 전략 시나리오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자, 제가 이 부분은 풀어야 될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SX는요, 작전의 시나리오를 분명히 이용했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최대한 피해갈 수 있는 과정을 가졌으면 하는 의도에서 과거에도 영상을 찍었고, 최근에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에도 경고 사인을 날리면서 분명 빠졌다 오르는 것도 수익이다라고 해서 도움을 드리긴 했지만 사실 아직까지도 대응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 분들, 자, 제가 한번 앞장서 보겠습니다. 자, 시간 외 4822. 단일가 거래가 종료됐습니다. 자, 벌써 6시 됐네요. 8706으로. 자, STX. 그리고 청원이라고 보내주세요. 자, 이 부분은요. 제가 이런 청원 절차를 밟을 때, 지금 후배 녀석들이 아마 영상을 보게 되면 상당 부분 이 형님이 왜 그러시냐라고 할 것 같은데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 입김이 그렇게 작진 않을 겁니다. 과거 자산운용사 있었던 로펌을 통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자, 일단 아직 보도되지 않은 자료도 남아 있습니다. 다만 어차피 주식을 매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더라도 과거 시점에 대한 부분에 인지한 시점으로부터라는 게 분명히 인지될 겁니다. 확인될 거고, 자, 반드시 대응합시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혹시나 주위에 계신 분들이 STX를 보유한 분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STX 청원이라고 해서 보내달라고 해주세요. 이 부분은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지금은 되돌리는 절차가 상당 부분 힘들 수 있어요. 다만 대응은 하십시오. 네, 전략대로 빠졌다 오르는 것도 수익입니다. 매번 말씀드리죠. 다만 각각의 전화번호로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각각의 전화번호 보내주시고 일단 보유하신 분들 이분들은 반드시
지금의 인지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제 영상 올라간 때가 거의 2만 원 최고점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인지는 됐습니다. 자, 일단 뭐 수량이나 이런 것들 평단가를 적어서 보내주시게 되면 되고요. 그리고 각각 자 누구입니다 이렇게 보내지 마시고요. 지인분이 있다고 한다면 SX나 SX 그릴 로지스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각각 보내셔야 됩니다. 그 문자 문자 있죠? 예, 문자 내용 한 명 한 명이 청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일정 부분의 소송을 통해서 풀어야 되는 부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자, 010-4822-8706으로 보내주시고요. 자, 일단 기업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합시다. 전략은 필요하고 이미 받아들여온 사건을 해결하는 게 가장 급선무지 않습니까? 자, 결국은 이 대주주는 4,000원대의 10배의 법칙을 성공을 시켰고 각 자산 운용사를 통해서는 배를 불렸습니다. 충분히 신뢰도 얻었고요. 자,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들어봅시다. 앞으로 실수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종목들 또 실수하실 거예요? 아니죠. 과거를 알고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를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 전략도 좀 있어요. 네, 전략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청원은 청원대로 이어집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인적 분할의 시나리오를 이용하는데 포스코 인터, 대우 인터에 대한 똑같은 아까 망했던 기업과 상사 기업과 리튬 수출 분할 상장을 이용해서 주가를 급등시킨데 10배의 법칙을 정확히 지켜서 기관 투자를 탈출하게 해드리죠. 자, 근데 여러분들은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내가 만일에 이런 실수를 반복했다 하더라도 피해갈 수 있는 절차는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어떻게? 그죠? 중요한 건 어차피 일어난 일도 해법은 존재한다고 했죠. 고점에 물린 분들한테 분명히 이 말을 했죠. 얘네들 어쩔 수 없다. 이 기간 동안 했던 말은 상장되는 날 무조건 매도라고 했죠. 왜? 그냥요? No. 자, 봅시다. 8월 29일 날, 8월 29일 날 거래 정지가 됐죠. 근데 왜 8월 29일 날 거래 정지했죠? 9월 1일. 이날이 시장에 인버스 펀드에 등장을 하죠. 개인들의 상품. 개인들이 빠진다의 2차 전지 상품을 베팅할 수 있는 상품이 나옵니다. 에코프로도 전부 다 9월 1일부터 빠질 겁니다. 이 대표이사는 13일간의 거래 정지를 이뤄내죠. 왜? 기관 투자자들에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날짜까지 계산했죠. 이걸 청원을 할 겁니다. 이 시나리오를 제가 웬만해서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다만 약간은 너무 괘씸합니다. 자, 어떤 그림을 나온다? 네, 에코프로 한번 보고 가시죠. 정확히 9월 1일부터 빠집니다. 거래 정지 들어가기 전부터. 자, 봅시다. 잘못 틀어놨네요. 죄송합니다. 자, 9월 1일부터 빠지죠. 인버스 펀드의 등장이죠. 13일 정도면 충분히 반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갑작스럽게 날짜를 변경하죠. 담당자의 부재입니다. 다른 사업부로 발령났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라고 하죠. 이유가 뭐다? 리튬 가격 폭락이 연일됐다. 근데 갑작스럽게 또 15일로 빨리 할게요 라고 하죠. 원래는 한 달 기간을 준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얘네들이 13일 날 거래 정지한다는데 13일 날 거래 시작한다는데 이상하다. 보통 과거에 20년 동안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한 달이라는 기간을 잡는데 왜 이렇게 빨리 하지? 늘릴 수 있으니까. 레깅. 지연은 가능해요. 다만 fast, 빨리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분할 상장할 때에 대한 법칙입니다. 법칙을 따르고 있죠. 빨리 할게요. 늦게는 가능해요. 늦게 할게요. 빨리는 불가능해요. 15일 날 하죠. 리튬 가격 폭락이 끝나죠. 이날 정확히 리튬 가격이 폭락하다가 이 하루 이후부터는 급락이 나옵니다. 결국은 자산운용사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큰 수익을 냈다는 거죠. 자, 이 영상을 보는 펀드 매니저 후배들한테 경고를 합니다. 적당히. 그리고 기업에게도 경고를 합니다. 적당히 하세요. 자, 이 부분이 생기는데 결국은요. 여기서 한번 때려맞죠. 그리고 리튬 가격이 폭락이 일어나죠. 2차 전지 인버스 펀드는 또 나오죠.
리튬 가격 폭락이죠. 그러면 어떤 함수가 나온다? 나는 적어도 어떻게 인버스 펀드의 등장으로 피해갈 수 있었다. 왜? 수급적인 한 배의 힘을 쓰고 들어올릴 수 있는 주가를 몇 배의 힘을 동원해야 된다고 한다면 아시겠죠? 당기는 힘이 두 배, 세 배를 이어지게 되면 못 오르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확률의 게임을 봐야 되겠죠. 상승할 수 있는 확률과 하락할 수 있는 확률. 그쵸? 자, 그런 부분이죠. 자, 피해갈 수 있는 사건이었다? 그렇죠. 제가 이건 다 말씀드렸죠. 자, 리튬 가격은 본 적이 있습니까?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확인하려고는 했습니까? 안 했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리튬 가격 때문에 올랐고 인도네시아 쪽으로 해서 리튬에 대한 채굴권 7조 원을 가져왔는데 결국은 왜 리튬을 인식 안 합니까? 지금 어떤 분은 이런 말 합니다. 상사 기업이고 트릴리고라고 하는 아마존 거래소 광물 아마존 이거 무슨 말이죠? 이거에 지중해 계속 나오죠. 왜 2차 전지를 사놓고 이제는 광물 거래소까지 등장을 시키냐고요. 팩트만 보자고요. 생산 안 되며 생산만 해야지. 왜 여기서 확장을 가요? 어떤 기업은 이제 수입과 수출을 담당하는데 뭐 수익이 난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해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피해갈 수 있었고 요 유상증자에는 받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이루어진 사건이니 지나간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악재를 호재로 만드는 건 뭘로 한다고 했습니까? 시장의 분위기, 그렇죠? 제롬 파월의 입이 금리 인상을 하겠다, 동결을 하겠다, 그렇죠? 이런 거에 따라 시장의 색깔이 달라지게 된다 했죠. 성장주를 다룰 것인가, 가치주를 다룰 것인가, 자산주를 다룰 것인가, 금리 인상 수혜주를 다룰 것인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죠. 산업은 뭡니까? 반도체 산업, 2차전지 산업, 바이오 산업. 어떤 산업군에 위치되는가? 어떤 산업입니까? 2차전지 산업 아닙니까? 테슬라 주가 확인해 보셨습니까? 급락이었잖아요. 스페이스 X라는 인공위성에 대한 부분과 양자 컴퓨터에 집중하자는 보고서가 나왔죠. 연일 하락이었죠. 2차전지, 즉 전기차에 대한 밸류는 좀 빼자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종목을 보면서 거래를 안 했으면 실수가 안 나올 수 있었죠. 왜 그럴까요? 이 부분에서도 제롬 파월은 분명히 공격적인 금리 인상 정책을 썼고요. 두 번째 뭡니까? 테슬라 주가는 연일 급락을 했고요. 스페이스X에 대한 성장 부분만 강조했죠. 2차전지에 대한 부분은 다운. 산업은 뭡니까? 리튬 산업이죠. 수산 리튬, 탄산 리튬, 황화 리튬 모두 급락이었습니다. 왜 급락을 했다? 중국 정부가 10억 원의 광산 채굴권을 걸었더니 1,000억에 팔렸다. 어떤 느낌이죠? 고평가. 조지 소로스 공매도 펀드에서 30조를 운영해서 광물을 때릴게요. 비쌌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피해갈 수 있었습니까? 피해갈 수 있었죠. 받아들이는 게 중요했죠. 지금 유상증자라는 악재가 호재로 바뀌게 된 이유는 뭡니까? 리튬 가격의 폭락 이후에 반등이 일어나고 니켈 가격의 폭락 이후에 반등이 났습니다. 지금 최근에 나왔던 브라질 쪽을 이용해서 몇 조 원, 이건 여기서 나온 겁니다. 호재가 나옴에도 악재가 될 수 있는 건 이걸 다루는 광물의 가격이 중요한 거죠. 다만 광물 가격이 빠져서 반등을 하기 시작하니까 유상증자를 당황하죠. 왜? 빚을 갚기 위해서. 어떤 시나리오 보이세요? 이 대표이사는요. 시장을 볼 줄 안다고 했죠. 산업의 사이클을 본다고 했죠. 분위기를 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일정까지도 정확히 맞춘다. 더 올라가지도 못하게 정확한 시나리오. 왜? 더 가는 종목을 여기서 끊으세요라고 해도 이건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니. 정확한 시나리오. 다만 명분을 주죠. 이 명분을 주는 건 여러분들도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몰랐다고 하더라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난 그거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는데 그냥 들고 있는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 미리 말씀드릴게요. 정말로 그렇습니까? 종목을 보고 거래했잖아요. 그쵸? 인도네시아 광물 인적 분할 7조니까 7천억 8천억이니 와 10배 가겠구나. 승부 한번 내보자. 맞아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이번에는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청원 절차 밟고 대응을 합시다. 대응을 한다고 해서 나쁠 거 없어요. 자, 현금 30% 좋아요. 30%에 40%를 마련해 오십시오. 어쩔 수 없습니다. 평가 금액이 1억을 샀는데 지금 뭐 터무니없는 가격이 와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1월 5일 날은 어떤 논리가 생기죠? 신주가 들어오죠. 어쩔 수 없죠. 신주 인수권을 매도한 사람, 이것도 모르는 분들 있죠. 11월 28일 날 유상증자 받기 싫은 사람 때리세요. 머큐린 때렸다고요. 최상단 2,000원에. 아세요? 신주를 받을 수 있는 유상증자 권리를 팔았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통으로 먹으려고 하죠. 다 받겠죠? 돈은 여러분들이 빌려주고 있죠. 머큐리는 안 하는데. 자, 그들 머리통 한번 때려보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앞으로 달라질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나요? 진실하게. 있어요?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 자, 8706으로. 약간의 펀드 매니저들의 어떤 반란이 반대가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고수하겠습니다. 자, STX 그리고 청원이라고 보내주세요. 청원. 자, 이렇게 보내주시고, 자, 전략자료 집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음이 좀 무겁죠?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이 종목만 들고 계시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불법 공매도 종목 리포트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유동성 참가자들은 공매도를 사용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뭐 증권회사부터 시작해서 외국계 증권회사 몇 곳은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불법 공매도 뭡니까? 무차입이죠. 빌리지 않았는데 때려버리는 거예요. 자, 요거 쇼커버 대응 전략 여기에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기에 본인이 보유 종목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이것도 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혹시 주위에서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 전화번호로 보내십시오. 아시죠?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요. 자, 다시 돌아가서 4,000원에서부터 10배의 법칙, 리튬 광물, 에코프로와 금양의 단단한 주가 상승률을 동원해서 보통 인적 분할 정지 전 2달 전부터 작업이 들어간다고 했죠. 그렇죠? 자, 정확히 시나리오대로 움직였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빚은 갚는다. 가격은 정해졌다. 부채 비율은 줄였다. 카드 빚을 막을 수 있는 건 확정이 됐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신주 인수권도 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상증자를 신청할 돈까지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있어요, 혹시? 자, 오케이. 그런 분들은요, 정확한 팩트, 진짜 그렇다는 걸 저한테 인증을 해주십시오. 문자로.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로 한번 인증을 해주세요. 뭐 평단가, 그리고 수량, 뭐 주변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캡처를 통해서라도 보내보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유튜브를 찍으면서 수익이 지금 발생되는 게 있어요. 예. 원래 원하는 건 아니고 원래 기부를 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분들한테는 자, 금액을 분명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유상증자든 뭐든 이 신주 인수권을 팔면서 손실이 봤던 부분을 몸으로 얻어맞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인증을 해주십시오. 다만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 자, 8706. 여기로 인증이라고 해서 어떠한 평단가와 수량, 캡처를 통해서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분명히 팔지 못했는데 유상증자도 받을 수 없다. 이런 거. 그건 유상증자 받지 마세요. 미리 말씀드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장내 거래를 합시다. 어차피 변동폭을 키울 거예요. 변동폭을 키울 거예요. 어마어마한 물량이 1월 5일에 나오는데 앞뒤로에서는 정말로 변동폭 킬 겁니다. 받아들이자고요. 어쩔 수 없잖아요. 빠졌다 오르는 것도 수익이니까 이제는 그들 머리 한번 날려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합시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조금은 이제부터는 방법론 자체를 달리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나요? 아니면 그 누군가에게 STX에 대해서 주가를 증명을 하는 사람이 있나요? 증명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끄십시오. 다만 여러분들 중에 앞으로 방법론을 달리하고 싶다. 정확한 정확한 정도의 길을 가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다면
자, 봅시다. 시장과 시장의 분위기, 이 산업, 어떤 산업, 어떤 산업. 이 사이클 내에 내가 가진 종목이 포함이 되어 있는가? 그러면 이 사이클이 안 좋아지게 되면 어떻게? 리스크를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업종은 트렌드라고 하죠. 어떤 트렌드? 네. 때로는 샤기컷, 저희 아들 녀석이 샤기컷 했다가 이렇게 하는데 머리 모양도 유행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 유행 트렌드를 알아야 되죠. 왜? 주식시장은 패션이죠. 움직이죠. 미인대죠. 그 미인대는 누가 만든다? 시장의 분위기가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에 대해서 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부분이 나오게 되면 바이오 종목들의 흐름이 좋겠죠. 왜?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서 차입하는 데 고금리로 해야 되는데 호재죠. 이런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죠. 그렇게 해서 맞춰 나가면서 수익을 안정적으로 단 1년 기준으로 10배는 쉽게 낼 수 있어요. 특급 종목을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되겠다 한방 빵. 세상에 그런 종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에코프로는 그랬잖아요. 자, 애널리스트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애널리스트는 40만 원이 고평가라고 했지만 150만 원이란 주가 같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애널리스트 증명하려고 하지 말자.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는. 그것도 흐름은 중요시 여기지만 실적은 후행성을 가진다고 했죠. 다만 이 주가를 끌어올렸던 그 인물과 과거의 20년 동안의 인적 분할에 대한 과거 자료는 통용화됩니다. 모두가. 실적은 후행성이죠. 나와 있는 실적을 계산하죠. 근데 중요한 건 리튬 가격이 사상 신고치를 계속 갱신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150만 원까지 갈 수 있었다. 아니 3년이 지난 지금 이게 빠지지 않았냐? 결국은 오르지 않았냐?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right now잖아요. 그럼 right now를 할 수 있는 거는 답지, 해답지를 주면서 거래를 한다는 거죠. 제롬 파월이 금리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올립니까? 실업자 수가 감소됐습니다. 아하! 금리 인상이 되겠구나. 실업자 수가 증가됐습니다. 아하! 금리를 어떻게 한다? 올리지 못하겠구나. 알 수 있다는 시장 분위기를 알 수 있죠. 어떠한 사실이 나왔을 때 악재가 호재가 될 수 있죠. 실업자 수가 증가되는 호재가. 이게 바로 시장의 판이고 논리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밟고 가실 분들이 있으신가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1년에 10배는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1000억을 다누면서도 1000억씩 수익을 냈고요. 15회 동안 제가 이렇게 수익을 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코로나 때 제가 가장 큰 수익률 6천억에 대한 수익률을 올렸죠. 왜 그랬을까요? 코로나 때도 산업이 있었죠. 뭡니까? 치료제와 백신. 전 세계가 막대한 돈을 썼죠. 죽느냐 사느냐가 문제고 경제활동을 다시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죠. 이걸 테마라고 볼 수 있어요? 7개월 동안의 코로나 특수 산업이라고 봐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거 안 해요. 그때 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진단키트와 마스크는 그냥 유행했습니까? 실적을 동반했죠. 실제로 어떻게? 정치적인 부분까지 동원됐죠. 진단키트를 구매하기 위해서 각 나라마다의 러브콜이 있었고 CJN이라는 주가는 어떻게? 실적이 6배까지 증가되고 주가는 10배까지 올랐죠. 그렇죠? 축제는 즐기라고요. 잔여물이 되지 말라는 건데 그 7개월이라는 거를 잃어버리는 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사실 STX가 이런 과정을 움직일 때 얼마나 많은 과정들이 있었습니까? 이 구간 때도요. 그쵸? 이 구간 때 얼마나 많은 과정들이 있었나요? 로봇이라는 이 업종은요, 사상 신고치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자, 볼까요? 자, 봅시다. 9월 동안에 빠졌던 이 주가는 분명히 어떠한 종목들의 업종을 이끌고 있었다는 거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게 뭘 잘못 눌렀나? 자, 9월 1일이죠. 급등이 일어나죠. 왜? 그냥이란 게 있었나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알파벳이라는 업체가 신고가를 냈고요. 그쵸? 구글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보는 유튜브 추천 영상 AI 올랐죠. UiFast라고 하는
글로벌 탑티어 정도 되는 로봇 관련 회사도 신고가를 냈죠. 당연히 오르는 거 아닙니까? 이 기간이 폭이 작습니까? 몇 조 원짜리 종목이 2.5배가 오른 겁니다. 이 짧은 시간에 2차 전지에 숨은 공백기가 나. 항상 이게 사이클입니다. 최근 들어서 중소형 주기하지만 대형주도 볼까요? 이 위메이드라는 종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이클이죠. 왜?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신고가. 왜? Why? 비트코인이 왜 오른다? 제롬 파월의 입에 따라서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냥 2차적인 대체 화폐를 원한다는 그림이고, 그게 확산이 되면서 시장엔 NFT라고 하는 그림이 있죠. 하정우 그림. 그게 바로 STO 쪽에서도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해서 토큰 형식의 증권사를 통한 부산 쪽의 거래소가 될 수도 있다. 이게 지금 시장의 논리로 일어나면서 토큰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위믹스 코인의 재상장까지 논의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냥 오르는 건 없다. 중동 관련세 투자를 받았다. 미래전설의 인기가 좋았다? 아니죠. 표면적인 이슈죠. 이면적인 이슈는 뭐다? 재상장이에요. 상장 폐지된 코인에. 그러면 우리는 항상 표면적인 것만 보고 거래하는데 얼만큼 왔다는 거죠. 컴투스 홀딩스도 역시나 가상화폐를 다루죠. 자, 그러면 주가를 볼까요? 업종을 움직여버리죠. 하나의 판이죠. 작은 종목을 볼까요? 갤럭시아 컴즈라는, 자, 잡주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때로는 시장의 분위기가 이 종목들에 대한 환호성을 지를 때가 있습니다. 자, 즉각적으로 움직여버리죠. 왜? 아니, 시장의 판이 STO라고 하는 토큰 형식에 대한 가상화폐도 인정을 하는 분위기가 되게 되면, 그게 증권사를 통해서 합법적인 거래 수단으로 통용화가 되게 되면 산업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걸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꾸고 싶습니까? 아직도 이 방법을 고수하고 싶습니까? 그쵸? 순응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아래를 보는 투자, 시장, 산업, 업종, 종목. 종목을 가지고 산으로 올리려고 하지 마라. 단, 오를 땐 좋은데, 시장의 분위기가 너무 나빠지는 걸 기상악화라고 하죠. 그럴 때는 날짜를 옮겨라. 응? 빠질 때마다 추가 매수, 손절, 급등. 왜 이러시죠? 손절, 다시 매수? 왜 이러시죠? 날짜를 변경하자고요. 빠졌다 오르는 것도 수익인데 왜 3만 올려가려고 하세요? 목표가는 누가 만든다? 시장이 만든다. 시장은 누가 만든다? 산업의 사이클도 일부분 담당을 한다. 심리가 만든다. 이런 상승시키는 심리. 센치.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손절을 유발하는 심리, 센치. 이게 주가에 녹여나는 거죠. 5일선, 11선, 21선 다 필요 없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시장의 분위기가 어떠하고 산업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업종을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원동력은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가실 분 있습니까? 일단은 그렇게 합시다. 자, 여기까지. 자, 주식타짜 투자연구소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 들어오시죠. 주위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도 텔레그램방 링크 주소를 보내드릴 테니까요. 예. 다만 이게 악용될 소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주변 지인분들 중에서도 STX를 보유하든가 아니면 힘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아니면 앞으로 주식 투자를 정말 힘들게 했는데 조금은 시장의 룰을 따라서 안정적으로 손실률을 0에서 시작하고 얼마를 벌으냐 싸움만, 이것만 고민하실 어떤 규칙을 따르실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개인 폰이에요. 4822 8706으로 자, 텔레라고 보내주세요. SX 텔레. 자, 이렇게 보내주시고 각각 보내세요. 각각 다른 휴대폰 전화번호로 보내세요. 몇 명이 과연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가? 그렇죠? 사연이 있으면 사연을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그 부분 제가 사람마다의 상황이 다르고 체질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 다른 솔루션을 제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거 없습니다. 돈을 내야 되냐는데 그런 말씀하시면 썩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저희는 공적 집단입니다.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출신들이 사실 본인들도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거래를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다만 이 시장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조금 더 클린화되는 거를 목적으로 해서 제가 연구소를 차렸고, 그리고 과거에 제가 3개월 동안 경제 유튜브를 잠깐 했었던 적이 있어요. 취미생활로. 100만 명 구독자가 모였을 때도 제가 연구소를 차리느라 이런 부분들 다 이제 길게 함께 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마음에 이런 부분이 좀 생겨요. 그리고 아마 지금 마지막 영상에 제가 이제 헤지펀드를 운영하면서 잠깐 이 기간에 좀 떠났던 적이 있을 겁니다. 맞죠? 네, 그런 분들 뭐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정말 그런 부분들 따졌을 때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 저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뭐랄까요, 긍정의 시그널을 드리고 싶어요.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 4822 8706으로 자, SX 청원이라고 보내주시고 텔레그램방 입장, 자, 이것까지 한 분이 보내시면 안 돼요. 뭐 SX 텔레 뭐 이렇게 청원 이렇게 보내시면 저희는 이제 텔레콤 회사로부터 문자를 무료로 보내게끔 이렇게 지원을 받고는 있지만요. 저희도 AI가 대신 보냅니다. 시간이 되면. 근데 통신사에서도 AI가 자동으로 스팸 문자 처리를 해버린다고 합니다. 링크가 가면.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좀 친하신 분이나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뭐 SX 주주들은 거의 대부분 본인들끼리 이렇게 뭐 토의하고 사고 막 그렇게 한다며. 그런 분들한테 대신 텔레라고 대신 보내달라고 해주세요. 주위에 힘든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도 누구 지인입니다. 예를 들어 뭐 끝번호 있죠. 뭐 친구가 만약 6699라고 하면 6699의 지인입니다라고 해서 적어주시고 텔레 적어주시면 또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힘들어하시는 분이구나라고 제가 알고 텔레그램방 링크 보내드릴게요. 승인 절차는 제가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시죠? 자, 그렇게 가도록 하고요.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고 한번 이거 볼까요? 자, 금일 오후 테만 여기 시장 이 종목을 다루기 전에 시장 산업 업종을 먼저 다룹니다. 리스크를 줄이는 거죠. 자, 이럴 때 그릴 리소스는 상승폭을 줄일 겁니다. 오늘 이거 뒤로 보시죠. 오후 3시 11분에 이게 신규 상장의 시장에 테마가 있었던 건 아십니까? 모르죠? 이것만 보시니까 이렇게 급락이 일어났고 이렇게 두 번의 급등이 나왔지만 실질적인 부분은 최근 들어서 신규 상장주의 테마가 일어났죠. 에코프로 머티라고 하는 건 아시죠? 시장이 화두였으니까 공모가를 낮게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게 오늘 이제 급락이 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 어떤 대체제에 대한 시장의 논리가 신규 상장주 이렇게 이틀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상승폭을 줄였던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이게 마이너스 8%에서 거꾸로 마이너스 6%까지 가다 보니 힘의 분산이죠. 원래 힘의 분산인데 힘에 집중이 되버리니 당연히 신규 성장주 후발주자들은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 STX라는 것도 똑같지 않습니까? 에코프로와 금명의 단단한 주가의 흐름을 이용하고 마지막 개들에 대한 인버스 펀드의 악재는 피해가고 다 그런 거 아닌가요? 니켈 이거는 올해 6월 7월에 유행했던 건데 여기서 끄집어 나왔다는 거죠. 이거 작전이죠. 그래서 제가 청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힘드신 분들이 말 SX를 정말 고평가되어 있는 고가에 매수하신 분들은 그분들한테도 저한테 각각 문자 번호가 달라야 됩니다. SX 청원이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자, 많은 분들이 모여야 되는데 이미 청원이 들어가 있긴 해요. 근데 다만 법률적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몇 개 있더라고요. 제가 자산운용사에 있었을 때 담당을 했던 로펌인데 자, 요 부분은 하나하나 지분 관계를 좀 따지고 거래가 됐었던 부분에 이번에 신중이수권을 팔았던 머큐리의 이 반환, 부당이득 반환도 좀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자, 저는 결국은 말씀드리면 진행에 대한 과정은 거꾸로 얘네들이 먼저 이 부당이득을 반환할 겁니다. 손만 대줄 겁니다. 중요한 건 뭐다? 사람의 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SX 얼마를 들고 있든 한 줄 들고 있든 10줄 들고 있든요. 이건 중요치 않아요. 그렇죠? 모든 거는 몇 명의 투자자들이 동의라는가 참여라는가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1000억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한 명이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성사될 가능성이 가장 작습니다. 그렇죠?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주위에 반드시 STX 들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하거나 STX 그린로지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8706으로 4822 8706으로 각각 이 전화번호가 달라야 된다는 거. 제가 그 청원을 할 때는 대리 청원을 하긴 하겠지만 각각 달라야 돼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SX 청원이라고 보내주세요. 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에서는 다루는 게 이런 걸 좀 다룬데 에코 프로머티가 조정을 받으면서 바로 올라오죠. 2, 3분 빠르다고 했죠. 리소스는 바로 줄입니다. 시간 격차를 30초 두고. 파드의 논란이 좀 있었죠. 신규 상장 조심해야 됩니다. 자, 개인들 염원 양도세 완화식. 이게 뭐냐면 양도세는 기본적으로 부자들이죠. 부자들이긴 하지만 이 신규 상장을 이끄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앞으로 이렇게 전략을 구사하면서 시장의 흐름과 맞춰 가실 분들만 연락을 달라는 뜻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투자를 하실 분들은 영상을 끄시라니까요. 네. 자, 권성동 씨가 여기 나와서 양도세에 대한 부분 12월 지금이죠. 양도세를 10억 기준으로 삼았는데 이게 계속 중소형주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에 신규 상장주들이 급등했던 이유입니다. 왜? 신규 상장주는 첫날에 대한 보호회수 되지 않는 물량만 소화시키게 되면 주가는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논리를 알아야 되죠. 언제 신규 상장주를 다루고 언제 가치주를 다루고 언제 비트코인 관련주를 다루고 언제 리튬주를 다루는가 이걸 알아야 되죠. 매일 2차 안주는 영원합니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게 바로 산업의 사이클이죠. 아셨어요?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영원한 승자는 존재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꿔야 되고 변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AI 칩 반도체 시장 독점 깬다. AI 칩 반도체는 바로 엔비디아였죠. 천조죠. 올해 3배 올랐죠. 다만 AMD가 이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죠. 자, 경기화 시대. 다만 우리는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구분하지 말고 AMD 쪽 관련 주목합시다라고 하죠. 쭉쭉 올려드리면 자, 이렇게 오전에 이렇게 계속 올려드린 거 아시죠? 아마 제 영상 제가 헤지펀드 운영하러 잠시 떠났을 때 여러분들 저를 기억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과거에 계신 분들 다 알 겁니다. 비트코인 6천만 원 돌파.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컴퓨터스 홀딩스, 서울옥션, 갤럭시 모니터링, 위메이드, FSM 그렇죠? 이렇게 쭉쭉 올려드리고 역시나 한국게임 컴퍼니 형제인한 이런 게 있었고 YG 플러스 이런 거 블랙핑크의 어떤 돌아온 그러니까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이슈 때문에 급등이 나왔죠. 이것도 올라드린 다음에 급등이 나왔는데 2, 3분 정도 빠릅니다. 결국은 주가의 하단에서 블랙핑크의 재계약도 있지만 시장의 방향성 자체가 이런 종목을 원하지 않았는데 갑작스러운 주가 하단에서의 이슈는 주가 상승을 이끈다. 말씀드렸죠. 빈집털이죠. 자, 올려드리고 어제도 그릴리서스크이라고 해서 올려드린 것처럼 자, 여러분들 시장을 알게 되면요. 겁날 게 없습니다. 코로나 때도 역시나 수익을 낼 수 있고요. 자, 쭉쭉 올려드리죠. 여기 와서 여기 계신 분들도요. 수익을 제대로 내본 적이 자, 쭉쭉 올려드릴까요? 계속. 자, 많죠.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의 판을 알려면 제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요. 여기 계신 분들 수익률 한번 볼까요? 쭉쭉 봅시다. 이게 한국인 컴퍼니도 여기 쭉쭉 달았고 미국에 대한 부분은 항상 오전에 먼저 올려드리죠. 고점보다는 차익 실한다. 고용지표가 이렇다. 그동안 강조드린 펩트론 주가 비만 치료제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움직이죠. 그렇죠? 자, 이 부분 시장의 산업과 흐름과 그리고 어떤 수급에 대한 논리를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렇죠? 때로는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구분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4천만 원에 투자하셨던 분이에요. 큰 손실을 내서. 근데 이렇게 잘하고 있잖아요. 3억 5천이 됐구나. 이렇게 합시다. SX 여기도 모잠비크 흑연 관련 판매권 이어 이때가 제가 말했죠. 내일은 증자 가격 확정일입니다. 조금 기사 나올 겁니다.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거 이렇게 다루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경계심 했죠. 이 증자 가격이 정해지니까 모잠비크 이야기 나온 다음에 쭉 해서 반등을 했는 거 기억하세요? 더 빠지잖아요. 의미 없어요. 가격이 정해진 상태에서는 얘네들은 항상 논리는 그런 거예요. 왜?
그 다음에 기사를 빼버리고 안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분명히 어떤 액션을 취할 거 아닐까. 이때도 12월 4일이지만 계속 STO 공부합시다라고 계속 올려드리죠. 이게 바로 갤럭시아 머티리얼즈의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는 거죠. 그 뜻은 뭐다? 준비해야죠. 장이 열리면 오르는 걸 쫓아가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미리 나는 오늘 어떠한 산업군에서 할 거고 그 산업군 내에 있는 거에 준비한 상태에서 시장의 수급과 환경과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만일에 뭐 반대매가 나오는 시장이라고 하면 낙폭과 대주를 하는 게 맞고, 예? 그리고 업종에 대한 부분이 특이한 어떠한 업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장 전에 내가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어느 업종을 갈 건지. 그냥 장 튀게 되면 쫓아가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도를 알아야 돼요. 표면에 나온 사실이 아닌 이면에 있는 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제롬 파울의 입이 아닌 고용지표를 볼 줄 알아야 되고요. 그렇죠? 반도체에 대한 시세를 보는 게 아닌 그 반도체는 과연 삼성전자와 D램, SK하이닉스처럼 D램 생산을 줄이면서 실적이 올라가는 것인지 전체 글로벌 투자가 이 반도체에 대한 부분에 성적표를 좋게 되면서 올라가는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반도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다. 그리고 나서 반도체는 아무거나 사버리게 되면 명암이 뚜렷한 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 반도체는 나뉘죠. 뭐라고? 예. 메모리, 비메모리, 낸드 플러시, 팹리스, 파운드리, 클리너 다 나누죠. 주가의 향방은 다 다르다. 2차 전지도 똑같죠. 양극재, 음극재, 폐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리튬 가격도 또 나뉘죠. 뭐 수산리튬, 탄산리튬, 황화리튬 다 나눕니다. 바이오도 나누죠. 일반항암제,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표적항암제는 이 암만 치료가는 거고 면역항암제 전체의 면역을 올려서 다른 암까지 치료하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네. 이렇게 사이클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7조 원 광산 채굴권, 브라질, 뭐 해운, 트릴리고 아니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의도와 리튬 가격의 반등 구간에 뭘 내더라도 안 오르겠냐고요. 거래량을 갑자기 증가시킨 거는 유상증자의 최종 가격을 올리기 위함이고 빚을 갚기 위한 의도라고요. 자, 대응합시다. 리바운딩 게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반드시 30%의 현금을 마련해 오십시오. 그리고 대응을 하셔도 분명히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어차피 결론은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건 확실하죠.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청원이라고도 보내주세요. 자, 될 겁니다. 다만 SX 보유한 분들이니까 SX 청원이라고도 보내주세요. 주위에 계신 분들 중에 주주들이 있다고 하거나 지인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보내주세요. 각 가게 한 명 한 명이 중요합니다. 나만 아니면 되지라는 건 항상 뭐죠? 도덕적 K입니다. 하나의 도덕적 K다. 왜? 잘 되길 희망하면서 나는 행동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하는 것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정말 사연들이 기고한 사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 피 같은 돈일 거 아닙니까? 그죠?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문자 주시고 아직도 아까 말씀드렸던 신주인수권을 몰랐고 그죠? 유상증자를 받을 돈도 없는데 그냥 때려 맞는 권리락 그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 많은 연락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꾸자고요. 바꿔 나가자고요. 그리고 기타 종목을 들고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떤 종목 들고 있는지도 보내주세요. 해법은 풀이 많거나 다른 종목이거나 현금이 많은 분들이 가장 빠른 속도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뭐 좋은 말도 올려드리죠. 목표가 이끄는 삶입니다. 나치 수용소에 끌려간 사람은 머리 좋은 사람도 건강한 상태도 아니다. 우수한 사람도 아니다. 목표가 강한 의욕과 원동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했다. 빅터 프랭크. 여러분들도 목표를 강하게 한번 가보시죠. 나는 잃지 않을 거다. 논리에 따라 움직이겠다. 시장, 산업, 업종. 시세보다는 뭐다? 논리를 가지고 시장, 산업, 업종을 보면서 거래를 하겠다. 이거 강한 목표의식을 가지기 바랍니다. 자, 제가 올해 54점 52로 깎고 싶습니다. 윤석열 씨가 깎아준 것처럼. 여러분들 보니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구독층들이 거의 저보다 비슷하거나 좀 나이가 많더라고요. 자, 주식 투자. 연륜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살아온 연륜. 그죠?
지금 뭐 펀드 매니저 후배들이 사실 이 시장의 트렌드를 잘 읽으면서 수익 낸 애들이 많다고 합니다. 다만 여러분들 뒤지지 맙시다. 그쵸? 힘내시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도움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 내용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그런 문자도 사연을 남겨서 보내주세요. 제가 최대한 어떠한 부분이든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까지는 풀어드릴 수 없지만 어떤 경제관념,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투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떤 가정사에 대한 부분, 결국은 주식 투자 때문에 가정사, 직장의 불화가 일어난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없어야겠죠. 그렇죠?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로 많은 연락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X는 어떤 종목이라고 했습니까? 결국은 자, 이거 반드시 들어오세요. 필수입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도 공부하려는 의지를 가지신 분들은 반드시 텔레라고 그분이 보내라고 하십시오. 아시죠? 자, 공유를 하더라도 제가 승인을 안 합니다. 어차피 누가 이렇게 들어오려고 해도 한 분 한 분이 아닌 이상 제가 승인 절차를 이렇게 승인 안 하면 들어오지 못합니다. 자, 결국은 뭡니까? 4,200원대에서부터 10배의 법칙을 지켰고 1.1조 원을 지켰고 SX 그린로지스도 역시나 똑같은 흐름. SX가 오르지 않는데 어떻게 그린로지스가 오릅니까? 그래서 차트는 오늘 보여드리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에 대한 전략은 변동성 12월만 하더라도 6번의 급등락이 있을 텐데요. 1월 5일까지니까요. 그죠? 이때까지는 주식을 보유하면 안 돼요. 이 앞뒤로 해서. 왜? 이 유상증자 들어오기 전에 이틀 전에는 공매도 수량 여러분들한테 그냥 그 주식이 들어와요. 미리 팔 수 있다고요. 그때까지는 반드시 들고 있으면 안 된다. 그 전까지 평가 금액은 한 여기까지 끌어올려 봅시다. 35,0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간다는 게 아니고 평가 금액 여기까지 만들어 봅시다.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리고 나중에 청원에 대한 부분이 생기면 한 요만큼에 대한 부분은 뭐 얻어낼 수 있겠죠. 할 수 있습니다. 자, 상단에 나온 전화번호로 빠른 속도로 문자 주시고. 자, 링크 주소 다 보내드리고 자료집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자, 파이팅입니다. 주타짜 안교수 파이팅. 여러분들 파이팅. 그쵸? 좋아요.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정말 클 겁니다. 왜? 어떠한 의지가 강한 분이기 때문에. 그쵸? 자,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이렇게 보내주세요. 끝까지 다 봤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내보세요. 자, 그분한테는 제가 1,000만 원 상당의 상품을 진짜 보내드리겠습니다. 따로.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 주택자 안교수였습니다. 파이팅! 여러분 파이팅입니다.